네, 위클리 핫 업종부터 출발해봅니다. 유진투자증권 투자정보연구팀 강영현 팀장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머리가 좀 이렇게 무겁습니다. 그죠? 기후 탓을 하기에는 조금 그런 것 같고, 고민이 많죠. 뭐 실제 투자를 하지는 않습니다만, 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을 접하는 이 방송을 하면서 하신 시도 머리가 안 무거운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좀 가볍게 연말을 좀 산뜻하게 맞이하고 싶고, 새해를 또 좋게 가고 싶은데, 요즘 이 멘트를 하다 보면 자꾸 우리말로 씹힌다 그러죠? 네. 자꾸 멈칫멈칫거리게 됩니다. 갈 거냐 말 거냐, 갈 거냐 말 거냐. 시장 분위기가 이런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증권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런 쪽에서 피부적으로 와닿는 부분들이 굉장히 강한 구조조정부터 시작해서 원가 절감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최근에 이런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개인 투자가들도 마찬가지고 거래가 되지 않고 기존에 있었던 트레이딩 방법이라든가 투자 패턴들이 전혀 맞아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께서 조금 어려운 부분들은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원인들을 좀 짚어봐야 되는데 명확한 원인은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들 힘들어하고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펀드 매니저라든가 저희 같은 브로커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요. 잘못 한번 들어갔다가 순식간에 공매도 맞아서 20%씩 빠지고 이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전문가로서의 입지 자체가 흔들리고 잘못하면 구조조정 대상도 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연말을 위시해서 조금 조심하자라는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모멘텀이 있느냐라고 봤을 때 지금 없고요. 수급적으로 들어오는 부분들도 없고 그렇다고 시중으로 돈이 몰려드는 부분들도 없고 환율이 우호적이라서 향후 한두 달만 버티면 될 거다. 여기서는 강하게 매수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근거도 사실은 약하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우리나라는 대체적으로 10이라고 봤을 때 8에서 9 정도가 수출이고 내수가 10, 20 정도 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중간적인 부분에서 매출 구성을 봐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80에 담아놓았던 주식들을 팔아서 20으로 간다라는 그 아이디어 자체가 결국에는 모순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펀드 매니저들은 그쪽에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 옵션 만기를 중심으로 해서 미국의 페드가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에 따라서 여의도 증권가에서는 발빠르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말을 분기점으로 여의도 분위기는 조금 달라질 수도 있겠다. 이런 정도만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주말에는 좀 변화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이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고 하는데 항상 시장이 나타나면 거기에 따른 원인은 뒤에 갖다 붙일 수도 있는데 이 정부나 당국은 경기가 점진적으로 좋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 이제 서민들의 체감적인 경기는 좋지 않고 있고요. 어느 것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체감 경기가 안 좋듯이 이렇다면은 미래가 불투명하고 기업들의 이익은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시장의 발목을 또 좀 잡고 있는 부담 요소인데 이익이 좀 줄어들 것 같은 분야는 어느 쪽일까요? 네, 지금 엊그저께도 보셨으면 알겠지만 IT 부품주들이 갑자기 오전 한때 기사 하나 딱 보면서 그냥 쭉 빠졌었거든요. 그 이유, 핵심적인 이유가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판매 대수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이익 추정 관련된 부분이 안 좋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 일부 부품업체에서 나온 얘기가 전 증권사를 통해 돌았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펀드 매니저나 애널리스트 매니저들이 어떤 부분에서 자기 입장을 좀 바꾸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고요. 2003년하고 저희들이 우선 데자뷰 같은 현상이 나오게 됐는데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주가 차트를 또 놓고 보시면 환율은 쭉 빠지면서 주가는 쭉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아까 앵커님께서도 잠깐 말씀을 해주셨듯이 주가가 빠질 때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안정되고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좋으면 환율이 또 빠지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경기를 반영하는 종합주가지수는 그거에 맞춰서 올라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봤을 땐 좋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주도주를 살펴보시면요. 2003년에 2007년까지 올라가는 장세에서 IT나 자동차주의 주가 상승률은 그렇게 크지 않았고요. 많이 상승한 부분들이 원자재를 갖다 수입해서 쓰는 부분이라든가 아연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철광석 관련된 부분들도 있었고 물론 중국의 영향을 받는 부분들도 있었지만 환율 관련된 부분으로 환율 하락 수혜주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많이 올라갔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전반적으로 음식 요점이라
금융업종이라든가 은행업종 같은 것들은 대표적으로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IT 기업들 부품업체들을 가보면요, 내년 전망에 대해서 지금 계획을 세우기가 좀 난망하다, 어렵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IT라든가 자동차들 환율에 크게 영향을 받고 실제적으로 세계 경기는 살아나기 때문에 그쪽에서 땡겨주면 분명히 매출은 늘어나야 되지만 판매 단가를 가지고 한국 재무제표에 반영을 할 때 그거에 대해서 탑라인이 좋아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자들께서 좀 주의를 기울이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그동안 많이 투자해서 도외시 됐던 부분들, 화학주라든가 철강주라든가 하는 부분들이 매출 쪽의 성장은 일어나고 있지는 않지만 가격적인 부분에서 바텀라인이라고 하죠. 비용적인 부분이 절감이 되면서 이익이 증가하는 규모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조금 매기는 오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부 루머가 또 많이 양산이 되던데요. 악성 루머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네. 진위 여부는 잘 따져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는 것만 주가 조작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밀어내는 것도 네. 분명히 뭔가 부정적인 요소가 하여튼 요소가 좀 안 좋죠. 네. 이 용어가 잘 생각이 안 나네요. 자, 모멘텀이 없으면 만들어라. 요즘 최근에 시장에 산무 이런 것도 얘기 많이 듣는데요. 투자 아이디어를 그래도 짜내봐야 되겠죠. 마른 네. 수건 짜다 보면은 나오지 네. 않겠습니까? 어떤 아이디어를 또 가지고 있습니까? 예, 투자 아이디어 그동안 좀 말씀을 드렸던 게 사회 구조적인 변화에 대해서 계속해서 투자 아이디어를 드렸고요. 실제적으로 오늘 오르냐 내일 오르냐보다 한 몇 달 두고 보면 그 구조적인 변화를 등에 업고 있는 것들은 굉장히 큰 성과가 나왔던 부분들이 있고 오늘 소개시켜드릴 부분은 부동산 관련된 부분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도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면 선진국이고 어떤 부분에서 주택 시장 자체가 고착화되면서 나올 수 있는 어떤 투자 아이디어가 있는데요. 그 부분이 바로 리모델링 관련된 법안이 어떤 통과가 됐다는 부분입니다. 그게 실제로 발현이 되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기존 아파트가 20층 정도라고 한다면 그동안에는 리모델링 할 때 그 안에 내부라든가 상하수도 배수라든가 엘리베이터라든가 하는 부분들을 고쳤는데 이제 수직 증축이 가능하다. 거기다 층을 몇 개 더 얹어서 조합원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것은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적으로 요약을 해본다고 한다면 그동안에 원가 절감을 위해서 건설업체에 물량을 댔던 건자재 업체들에게는 앞으로 몇 년간의 큰 시장이 도래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인데요. 실제적으로 그걸 반영해서 KCC라든가 LG 하우시스라든가 하는 주가들은 바닥을 탈출하고 어느 정도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기존의 어떤 건설 업계의 형태를 한번 본다면요. 아파트를 신규로 분양을 하면서 신규로 주택을 짓고 분양가 상한제에 묵혀있던 부분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아파트 100명이 살 수 있는 100가구가 살 수 있는 아파트를 지어라. 요거를 100억에 지어라 라고 한다면 실제적으로 땅 파는데 10억, 건설 올리는데 건축에서 건축 구조물을 올리고 건물을 치는데 80억, 나머지 20억이 10억이나 20억을 인테리어 정도로 했다는 그런 부분이죠. 그런데 그 부분에서 분양가 상한제로 묶여 있었던 부분이 결국에는 건자재 업체들의 단가를 후려치는 그런 부분들로 5년 정도가 작용이 돼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LG 하우시스라든가 KCC라든가 건자재 업체들을 쭉 보시면 영업이익률이 0%대에서 크게 좋아진 적이 거의 없었다라는 거죠. 건설 시장은 호황인데 건설 업체들만 괜찮고 건자재 업체들은 좋지 않았던 이유가 결국에 단가를 맞추기 위해서 중국 제품을 끌어다가 단가를 맞추기 시작하면서 국내에 있는 업체들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걸 조금 더 전문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B2B 시장에서의 어떤 생존 경쟁 그 부분이 그 전까지의 5년 동안의 생활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리모델링 관련된 부분으로 움직이게 되면서 이게 B2C 입장으로 들어갑니다. 제 입장에서 아파트 제가 살고 있는 부분에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어떤 부분에서 봤을 때는 제가 마음에 드는 상표, 제가 마음에 드는 창틀, 제가 마음에 드는 마룻바닥을 깔게 돼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이 건자재 업체들이 건설업자한테 가서 잘 보이고 그 사람들한테 물건을 넘겼어야 되는데 지금의 입장에서는 소비자한테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매력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B2C에서 B2B에서 B2C로 넘어가는 시장으로 형질 자체가 변화가 됐다라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까지 쭉 이 법안 하나로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만약에 폐지가 된다고 한다면 건자재 업체의 어떤 부분에서는 생존 자체 살아남은 업체들이 구조조정이 끝나고 나서 앞으로 4, 5년 정도의 먹거리 정도가 확보가 되는 구간이고 영업이익률 자체도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동안에 중국 업체들 때문에 이 업체들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기별로 보니까 올 분기 4분기를 기점으로 영업이익률이 거의 없었던 상황에서 5% 수준까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네. 내년 봄까지 투자를 하실 때 좀 보고 투자를 한번 해보시면 큰 매력이 있을 것 같다. 이거는 단기적인 추세가 아니라 일본 시장이나 미국 시장들도 실제적으로 신규 주택 착공이라든가 건축 허가 면적이 스테디할 때는 건재재 업체들에 대한 주가가 굉장히 상당폭 좋았다는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그건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한 기업을 조금 더 소개해 주시면 고맙겠는데요. 네, 기업들은 보면 조그만 업체들이기 때문에 대형주를 하시는 분들은 LG 하우시스나 KCC를 가시면 되고 브랜드 파워가 있고 시장 점유율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업체들 사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거 갖고 좀 성이 안 차다 싶으시면요, 한솔 홈데코라든가 대림 비엔코 같은 부분들, 하치라고 하는 부분들, 마룻바닥 깔고 변기 만들고 창틀 만들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서 원자재 업체를 갖고 있는 업체들을 한번 잘 보시면 어떤 부분에서 매력을 좀 가지고 투자를 하실 수가 있고요. 이 업체들이 생존을 하기 위해서 한 가지 재무적인 특징이 뭐냐면 빚을 갖지 않고 재무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가지고 버티고 5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서 재무적인 안정성이 PBR 기준으로 봤을 때는 실제 가격 시가총액의 3배, 4배, 그러니까 재산만 팔아서 가지고 그냥 청산을 한다고 해도 충분히 매력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요. 이익만 충분히 나온다고 한다면 투자자들께서 한번 투자를 해보실 만한 위치에 와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관련된 기업으로는 대형주는 KCC와 LG 하우시스, 그다음에 중소형주는 오늘 한솔 홈데코, 대림 비엔코, 예, 네, 그리고 하츠, 네, 네, 잘 들었습니다. 위클리 핫 업종이었고요. 투자 아이디어를 또 엿봤습니다. 유진투자증권 투자정보연구팀의 강영현 팀장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